자, 오늘 8월 9일인데요. 8월 9일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다시금 반등을 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미국은 여전히 기술적 반등의 영역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 물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있어요. 하루 이제 퐁당퐁당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오르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3일 연속 거래가 지금 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2.8% 오른다라고 했던 거나 아니면은 지금 보면 1%대 하락이 되었던 아니면 이때 고가 대비로 2% 오르던 이건 다 소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가운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뭐 다음 주 정도에 거래가 한번 터지는 모습이 일단 보이겠죠. 그렇죠? 거래가 터질 때 윗방향이냐 아랫방향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아직까지 방향성 자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고 여전히 하락으로 방향성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일단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다시금 6% 정도 미국 시장에서는 강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6% 정도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매수 타이밍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오지 않았고 이렇게 그렇죠? 방향성 자체가 위로 접지는 못한 그런 모습들을 일단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미국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락 추세 내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일단 강세 시연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위쪽으로 지금 아마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 V자 반등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V자 반등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안에서 보통 V자 반등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 때는 어떤 걸 많이 얘기를 하냐면 정상적인 V자 반등의 모습, 정상적인 V자 반등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요 저점이 여기 찍었죠, 그렇죠?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V자 반등의 모습인데요. 사실 이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가 많이 나오냐 하면 이렇게 이제 밀리고 난 다음에 반등을 이전 고점, 이전 여기 저점 있죠? 이 저점까지 반등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요거는 그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기존의 하락 내려가는 부분이 그대로 지속이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 너무 흥분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다가가고 있죠. 여기 포인트가 지금 79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790포인트 언저리로 계속 좀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우리가 제가 종목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급하게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단타 비슷하게 IMPDX 정도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서 안전만 챙기고 또 끌고 가고 있는 중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조금 더 약합니다. 그렇죠? 일반 지금 코스피는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여기까지는 일단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V자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코스닥보다 먼저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그러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940억 정도 순매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2시 이후로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금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도폭 자체가 지금 감소를 하는 거죠. 그렇죠? 기관들도 매수폭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어서 오늘 크게 일단은 장마까지 무리는 없으리라 일단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근데 요건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올라가다가 지금 조금 어려운 걸 한번 해볼까요? 단순히 이게 오늘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요 올라가는 요 파동 있죠? 다시 한번 더 파동을 잡아드리면 올라가는 요 파동 있죠? 여기 떴네요. 그쵸? 요 파동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밀리고 요렇게 올라가는 요 파동이 꺾이면 안 돼요. 파동이 지금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죠. 단기는 분봉으로 보면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는데 분봉상으로 보면 올라가다가 뭐 했나요? 여기서 딱 멈췄어요. 그렇죠? 멈췄던 데다가 줄 하나 끊고 그러고 난 다음에 땅땅땅땅땅땅땅 돌파했습니다.
그럼 멈추고 난 다음에 돌파했는 것 사이에 가장 낮은 가격권이 이탈 가격이 되죠. 그러면서 추세가 이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위에서 밑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이런 식으로 추세가 잡히고 추세선 자체가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저점이 깨지면 안 된다. 이 저점을 이제 따라가는 그러한 형태로 시장이 이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밀리죠, 그렇죠? 밀리더라도 반등 나오는 포인트 자체가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근데 이거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서 또 저항을 잡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저항 잡아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다시금 돌파를 한번 했어요. 저점 여기가 이제 되겠죠. 60분 봉상으로 보면 저점 수준이 2518포인트 정도가 될 겁니다. 2518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2518포인트가 안 깨지면 이제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직 뭐 힘 자체가 그다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힘 자체가 강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상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시장이 2118포인트를 깨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시장이 한번 또 와장창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분에서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매매를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지금은 아예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도 종목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기조 자체는 계속 좀 유지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특징적인 종목군이라고 한다면 2차전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장 안에서 그 외국인 기관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니까 아쉽게도 지금 삼성전자 이런 쪽이 지금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SK 하이닉스라든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은 그냥 하방입니다.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로 아예 전환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좀 많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되는데 오늘 기관들 매수하는 종목을 일단 보니까 물론 이제 밸류 프로그램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KTNG는 지금 배당이 5.5%입니다. 5.5% 배당이고 이번에 자사주 소강 얘기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배당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TNG는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요 장기 추세를 다음 주 정도 되면 완전히 뛰어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일단 드는데요. 뛰어넘게 되면은 뭐 추세적인 상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KTNG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단순히 밸류업뿐만 아니고 뭐도 좀 있어줘야 되냐 하면 실적이 가시성 부분도 충분히 나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사실 이제 KTNG 영업이익이 최근 들어가지고는 2002년을 고점으로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나 이런 거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전 고점까지는 가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지금 포인트에서 한번 관심은 가져두실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고 거래소 시장에서는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네요. 지금 보니까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삼성증권, KB금융 쪽으로 기관들의 순매수가 나름 또 강하게 좀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외국인들 순매수는 에너지 쪽으로 조금 몰려있는 모습이에요. LG화학이라든지 그렇죠? 하나솔루션, HD 현대마린솔루션 이거는 이제 솔루션 현대마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조선 쪽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해 드렸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쪽으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게임주 안에서는 크래프톤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네요. 코스닥 안에서는 지금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로는 일단은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이죠. 대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쪽으로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쪽으로도 지금 보니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반적으로 지금 순매수를 또 해주다 보니까 시장이 2차전지 쪽으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2차전지는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포스코 실적 나왔는 부분을 보더라도, 포스코 홀딩스 실적 나왔는 부분을 보더라도 일단은 뭐 이사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선방했다, 뭐 이런 얘기들 일단 있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일단 있으니까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양극재 3사 주가가 계속 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도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도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죠. 거기에 일단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LG에너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쪽에 신규 수주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기가와트라고 하면 전기차 규모로 봤을 때 약 59만 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중국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요 계약 기간을 보면 2025년 말에서 2030년까지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시장 안에서는 우리 기업들 중에서 LFP 배터리 부분의 첫 수주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부분에서도 중국을 좀 배제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지금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6.3기가와트 규모의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얘기를 하죠. 요거 납품 보도가 일단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부분 일단은 좀 좋은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24년도 2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 기아의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EV 판매량 증가세가 6월 달에 10만 대, 전년 대비해서 보면은 한 2% 정도 증가를 했는 건데, 거의 뭐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월 한 5만 4천 대 정도 일단 지금 팔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좀 역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이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연초 이후로 보자면은 최대 판매량을 갱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2차전지 부분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좀 있죠, 그렇죠? 미국 대선에서 지금 해리스가 굉장히 좀 약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경합 7개 주였나요? 거기서는 여전히 트럼프가 일단 좀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해리스가 제대로 따라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시장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 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 분위기면은 여전히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키짐이 일단 또 일시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도 높겠죠. 얼마나 급하면, 그렇죠? 원래 이제 앨런 머스크가 원래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죠, 예전에. 예전에 지지를 하다가 기후변화 그쪽에서 이제 이견이 있어서 지지를 철회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 있는데요. 그래,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현대기아의 미국의 전기차 시장 내 점유율 자체가 5월달에 11% 정도를 기록을 했고, 6월달에는 10%대를 지속을 하면서 두 자릿수의 시장 점유율 자체를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가 가기 위해서는 가장 잘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차, 이거 아니네요. 전기차가 이제, 전기차가 아니고, 중국의 경기가 저번에 우리 전기차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기 시작했을 때가 무슨 기사였냐 하면, 사실은 테슬라 기사가 아니었어요. 우리 예전에 2차전지 한번 했다가 그냥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그냥 빨리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 그래서 이구한신 정책이라든지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전기차 관련돼서 보조금이 6월 달부터인가 그게 주어지면서 일단은 뭐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기대가, 뭐 그런 부분,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기대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우리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을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냐 하면,
지금 리튬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었죠. 이거는 중국이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60% 정도를 그래도 팔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야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 과잉 이슈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게 사라져야지 2차 전지가 간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지금 미국에서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중국이 이번에 지표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경기가 지금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당연히 시장도 살아나야 될 터인데, 중국 경기는 살아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시장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2차 전지는 가기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고 전략을 짜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략을, 예전에 우리가 주가가 이번에 바닥 치고 돌 때 지금 ETF라든지 코덱스 150 레버리지라든지 하는 부분을 미리 좀 매수를 해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조금 조심하면서 가려고 그래요. 시장이 여기서 갑자기 꺾일지 아니면 계속 뻗을지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잡히기 전까지는 여전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현금 비중 일정 부분은 반드시 가져가시고, 최소 30% 이상은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가 요즘 종목을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최소 30% 이상은 일단 좀 유지를 하면서 시장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장이 상방일 때는, 시장이 상방이잖아요. 상승 추세, 상방이라는 얘기는 상승 추세라는 건데, 일봉상으로 상승 추세의 움직임을 보일 때는 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되냐 하면, 주식을 100%, 70%에서 100% 정도, 아니면 여기서 미수나 몰빵도 좋아요. 저는 사실은 시장이 상방인데, 그렇죠? 근데 시장이 이제 상방으로 가다가 이제 패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패턴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 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냐 하면은 50에서 70% 정도, 50에서 70%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현찰도 50에서 30 정도가 현찰이 되겠죠. 시장이 패턴으로 가다가 시장이 하방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주식을 0에서 30 내지 50% 정도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30에서 50% 정도. 지금은 시장이 밀렸다가 사실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 하방인 건 맞아요. 하방은 맞기 때문에 최소한 현금 비중을 30% 이상은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방으로 돌면 주도주가 또 확 잡힐 거고, 그때 주도주 나올 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일정 부분의 현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수익 나는 사람들은 시장이 오를 때는 밀릴 때는 오를 자리를,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 부분 흥분하지 말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입니다. 자,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